여러분 안녕하세요. 주식공장 진행의 이지혜입니다. 주식공장은 시청자 여러분과 소통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최선의 방송 만들겠습니다. 앵커 브리핑 시작합니다. 불안정과 혼란의 시기를 지나고 나면 회복과 수익의 기회가 올 것이다. 항상 좋을 때만 그리고 항상 나쁠 때만 있는 게 아니듯이 주식을 하다 보면요. 또 살다 보면 기복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어떤 일이 생기면 누구에게는 좋은 일이 되고 누구에게는 또 나쁜 일이 되죠. 시장에서도 어떤 이슈나 이벤트가 발생하면 희비가 엇갈리는 기업들이 상당하고 또 이들 기업에 투자한 투자자들 또한 명암이 엇갈리게 됩니다. 특히나 시장에선 더더욱이 이슈나 이벤트 등의 재료를 받고 시장에서 어떻게 받아들였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미래가 펼쳐질 수 있는지 이게 사실 주가에선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걸 얘기하는 중요한 이유가요. 대내적으로 코로나19 같은 악재도 상당하고 또 그 악재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시장도 있고 2분기 실적 시즌도 코앞에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가장 가까운 예를 들어볼까요? 자, 우선 미국 시장이 상승했던 이유 아시죠? 고용 지표가 잘 나왔기 때문입니다. 근데 깜짝 고용이라고 하면서 좋아한다면 뭔가 부족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코로나19가 현재 재확산되고 있는 시점에서 앞으로 노동시장이 위축될 우려감이 존재했기 때문에 그 때문에 뉴욕 시장 역시 뒷심이 부족했습니다. 자, 또 하나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실적을 좀 만나볼까요? 2분기 실적이나 상황은 안 좋은데 3분기를 비롯해서 하반기는 좋을 것이다 하는 종목들 지수 변동성에도 불구하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오늘 장만 두고 보면 장 초반부터 움직였던 종목인데요. 대표적으로 LG 디스플레이, 포스코, GS건설, 지역 난방공사 등등이 해당이 됩니다. 이런 걸 보면 이면을 잘 파악해 보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재료들이니까 살펴보셔야겠죠. 시장 전문가들은 사실 실적 시즌에서도 중요한 게 있다고 합니다. 뭐냐면 바닥을 찍은 걸 확인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무조건 잘 나온다고 좋은 것도 아니다라는 얘기는 어쩌면 의미심장하게 들리는 부분이라서 꼭 주목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핵심을 파고드는 날카로운 분석이 어느 때보다 필요하고요. 결국 그것이 힘을 발휘할 겁니다. 그걸 또 마주하려는 노력이 필요한 때이죠. 자, 오늘은 영화 아메리칸 퀼트 중에서 유명한 구절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삶을 하나의 무늬로 바라보라. 행복과 고통은 다른 세세한 사건들과 섞여들어서 정교한 무늬를 이루고 시련도 그 무늬를 더해주는 색깔이 된다. 그리하여 마지막 순간이 다가왔을 때 우리는 그 무늬의 완성을 기뻐하게 되는 것이다. 어떤 무늬든 결국 하나가 됐을 때 멋지리란 생각을 해봅니다. 앵커 브리핑 시간이었습니다. 네, 주식공장 가동이 잘 되고 있습니다. 아침부터 한 PD님 재료 납품 성실히 맞춰주셨습니다. 저희 주식공장은 아시죠? 개인 투자자분들을 응원하는 방송입니다. 방송 보시면서 궁금한 사항들 저희와 함께 소통할 수 있는데요. 샵 3772, 100원의 유료 문자이고요. 방송 보시면서 궁금한 사항도 올려주세요. 저희가 답변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유튜브 이데일리 TV 라이브 채널에서도 실시간 채팅 글 저희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문자 주신 분들 하루에 2분 추첨해서 치킨 상품권도 드리고 있습니다. 지속되고 있는 이벤트예요. 또 다시 듣기 하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서 팟빵과 팟캐스트도 언제든 준비되어 있습니다.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또 한 주의 마지막 거래일 금요일 시장입니다. 오늘도 잘 마무리하고 또 다음 주 준비를 해봐야 되는데 전략들 잘 갖춰서 저희가 보여드릴게요. 자, 오늘 첫 번째 기자의 시각으로 만날 수 있는 특징주 코너이고요. 자, 오늘 이 시간에 시네코리아의 황진영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기자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제 궁금한 게 저는 위기를 기회로 바꾼 순간이 다들 있으실 건데 어떤 게 있을 건지 기자님 궁금하네요.
예. 제가 안 그래도 앵커 브리핑을 들으면서 좀 네.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예. 아직 좀 경험이 부족해서 그런데 그런 위기를 기회로 바꾼 그런 경험이 없어요. 그래서 그래요? 네, 예. 그래서 조금 더 경험을 쌓고 좀 내면을 단단히 한 다음에 네. 그런 기회를 좀 잡을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제가 좀 네. 그래서 그랬는지 저는 참 위기가 많았던 것 같은데 네네. 어찌됐건 많은 분들이 저 이제 방송 보시는 분들 뭐 연령층이 좀 다양한데 60대 분들도 많으시단 말이죠. 네. 삶의 위기마다 지금까지 잘 버텨오고 계셨을 텐데 그쵸. 주식에서도 저희 그 삶의 마디층을 잘 또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그럴 수 있도록 영양분 전략 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각 경제 채널에서 특징주를 어떻게 꼽았는지 우선 재료 납품된 상황 보고 드릴게요. 만나보시죠. 네, 이데일리TV, 한국경제TV, 매일경제TV, MTN의 특징주를 모아봤습니다. 우선 위더스 제약이에요. 이게 전 채널에서 다 선정했더라고요. 코스닥 시장에 입성했는데 첫날부터 급등세를 보였고요. SK바이오팜, 이데일리TV와 한국경제TV에서 선정했는데 어제 화려하게 데뷔를 했잖아요. 이후 연속 상한가 경신 중입니다. 자, 매각설 이슈 있는 AJ네트워크스 그리고 유상증자 권리락 효과에 움직인 쌍방울 이 종목을 한국경제TV와 MTN이 선정을 했답니다. 자, 이외에도 이데일리TV는 체리브로 그리고 LG화학, 한샘, SBI 인베스트먼트 선정했고요. 한국경제TV가 현대글로비스, 매일경제TV는 나라 M&D, 카카오, LG디스플레이, MTN이 나노엠텍, 시젠을 분석했습니다. 네, 황진영 기자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기자님, 전반적으로 오늘 이슈 메이커들을 저희가 쫙 펼쳐봤거든요. 어떤 느낌 드셨어요? 일단 오늘 시장 특징주 같은 경우는 업종별로 뭐 테마주들이나 신규 상장한 종목들이 좀 눈에 띄는 것 같은데요. 뭐 육개주라든지 뭐 SK 바이오팜을 포함한 제약 바이오가 특히 강하고 그리고 엔터주들도 화면에는 없지만 엔터주들도 오늘 굉장히 강한 모습 나타내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건자재 관련주들도 좋은 모습을 좀 나타냈던 오전장이었던 것 같고요. 오늘도 이와 관련해서 저는 총 3종목 특징주로 꼽아왔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은 이슈 메이커 3종목을 골라주셨는데 첫 번째 종목을 가볼 거고 왜 이 종목을 고르셨는지 이유까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은 네. 이제 모든 매체에서 꼽은 위더스 제약 종목 가지고 나왔는데요. 네. 지금도 계속해서 좀 실시간 검색어에 오르고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SK 바이오팜과 마찬가지로 상장 첫날에 좀 급등세를 나타내고 있고 공모가를 크게 좀 웃돌고 있어서 이제 모든 매체에서 선정한 만큼 오늘 첫 번째 종목으로 제가 가져왔습니다. 네, 요즘요 이 세대 기주가 정말 화려한 데뷔식을 보이면서 빵빵 뭐 터지고 네. 있어요. 자, 위더스 제약 사실 관심 있는 분들은 이전부터 있으셨을 것 그쵸. 같고 증권사에서도 많이 다뤘습니다. 오늘은 이제 기자의 분석으로 알아볼 텐데 어떠한 그 기업인지 또 종목인지 좀 네. 분석 좀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 어떤 기업인지를 좀 아셔야지 투자하는 데 좋으실 것 같은데 2004년 대덕약품공업에서 이제 2007년에 위더스 제약으로 회사명을 변경을 한 기업인데요. 특히 노인성 질환 약품에 특화된 중소형 제약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는 이 고객 제약사의 수탁 생산 요청을 받아서 그 제약사의 이름이나 브랜드를 달고서 이제 생산을 하고 판매를 하는 수탁 생산 판매 사업에도 진출을 해서 꾸준히 좀 안정적인 실적을 올리고 있고요. 특히 고혈압 치료제라든지 뭐 항생제 그리고 치매 치료제 등의 이 제품을 보유한 회사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신약이 아닌 기존에 복용을 하고 있고 임상이 끝난 약물들을 위주로 개발 중이기 때문에 좀 안정적인 회사다라는 분석 또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그리고 2018년 기준으로 매출액을 봤을 때 한 517억 원을 기록을 했고요. 그리고 영업이익은 109억 원 정도 그리고 영업이익률은 한 21.1% 정도를 기록을 하고 있고요. 위더스 제약 같은 경우에는 SK 바이오팜과 마찬가지로 좀 계속해서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데 특히 지난달 말에 이제 1082대 1의 이 높은 청약 경쟁률을 기록을 했고요. 그리고 청약 증거금도 약 2조 원가량을 기록을 해서 계속 꾸준히 좀 주목을 받고 있는 기업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순수 전문 의약품 그런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중소형 주예요. 이런 거 좀 참고해 보시고 항생제나 그리고 뭐 이런 얘기하더라고요. 생동 부분 이게 뭐 웬 생동이냐 이거 줄임말이던데 보니까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 이 부분에서 경쟁력이 있다고 하니까 참고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이제 증권사 시각을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 위더스 제약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을까요? 먼저 네. 오늘 뭐 리포트 같은 경우도 조금 나왔는데 먼저 유진투자증권에 따르면 네. 투자 포인트를 한 3가지 정도로 정리를 하고 있거든요. 먼저 이 위더스 제약이 시장성 높은 이 제품 구조로 안정적인 성장을 좀 지속할 것이다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는데요. 특히 국내 노인 인구가 계속해서 좀 꾸준히 증가를 하고 있고 이제 고령화 시대를 맞은 만큼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이 고령화 시대의 필수 제품군이라고 할 수가 있는 이 관절염 치료제라든지 뭐 고혈압 그리고 치매 치료제 등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메리트가 있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특히 이 회사의 노인성 질환군 약품이 한 매출의 48% 정도를 차지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뭐 수탁 생산 판매 제조 기술 이 경쟁력을 기반으로 매출 증가도 일어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유통 채널을 앞으로 늘려서 매출을 확대하겠다라는 계획도 가지고 있어서 이 점도 좀 투자 포인트로 참고를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유한타증권 애널리스트 분에 따르면 이제 SK 바이오판과 더불어서 제약 바이오주가 최근에 주목을 받고는 있지만 굉장히 좀 변동성이 큰 그런 업종이기 때문에 좀 기업 분석을 좀 확실히 하고 상장 초기인 만큼 앞으로 좀 계속해서 나오는 뉴스들을 확인한 다음에 투자를 참고하시는 것도 좋겠다라는 의견까지 내주셨습니다. 네, 앞서서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이거 쉽게 얘기하면은 시험약과 대조약을 인체에 각각 투여해서 하는 뭐 임상 시험의 일종이라고 합니다. 이런 부분으로 갖춰져 있어야지 최근에는 경쟁력이 있지 만약 이게 없으면 뒤처질 가능성이 있다고 해서 더욱 더 최근 주목을 받았다고 하니까 생동 부분 줄여서 이 부분 앞으로도 관심 가지셔야 될 것 같아요. 증권사의 시가 알아봤고 설립 이후에는 연평균 17% 정도 성장한다고 하니까 이 부분도 참고해 보세요. 현재 24% 넘는 급등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오늘 상장됐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 가볼까요? 네, 두 번째 종목은 이제 한국경제라 MTN에서 꼽은 AJ 네트워크스 종목 가지고 나왔는데요. 네. AJ 셀카 매각설에 좀 급등세를 또 나타내고 있는데 AJ 네트워크스 같은 경우에는 좀 지난 1년간 기업 가치가 반토막이 났어요.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좀 짚어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두 번째로 선정을 해왔습니다. 네. 그런데 AJ 네트워크스 오늘은 뭐 급등세를 보이고 있지만 그동안은 뭐에 좀 발목이 잡힌 거예요? 왜 이렇게 못 갔을까요? 속을 좀 태우는 모습이 보였었거든요. 그렇죠. 예. 일단 먼저 AJ 네트워크스를 좀 살펴보게 되면 2000년도에 설립이 된 종합 렌털 업체거든요. 근데 이제 아주그룹 산하, 이제 아주그룹 창업주의 막내 아들인 이 문덕영 부회장이 최대 주주로 있는 회사예요. 근데 이제 문 부회장이 2007년에 이제 렌털업을 주력으로 하는 지금의 AJ 네트워크스 그리고 렌터카 사업을 하는 AJ 렌터카 그리고 AJ 토탈 이 세 개 그 회사를 가지고 계열 분리를 했는데 이 가운데 AJ 그 렌터카가 작년 1월에 SK 네트워크스에 매각이 됐어요. 근데 이제 증권가에서는 나름 그동안 알짜 회사로 꼽혀왔었던 이 AJ 렌터카를 매각을 진행을 했기 때문에 이 AJ 네트워크스가 장기간 좀 주식시장에서 내리막을 걷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고요. 특히 지난달 30일 기준으로 봤을 때 AJ 네트워크스 주가가 한 1년간 86%가량 떨어진 거를 확인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시가총액의 한 절반가량이 증발한 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지난해 핵심 계열사였던 이 AJ 렌터카를 SK그룹에 매각한 이후에 좀 성장 동력이 약해졌다라는 평가를 받게 되면서 주주들이 좀 지속적으로 보유 지분을 내다 팔았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나타났다라고 평가가 되고 있고요. 더해 이 한국신용평가가 지난달에 이제 AJ 네트워크스의 신용등급 전망을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또 변경을 하기도 했어요. 이는 AJ 네트워크스가 이제 신사업을 담당하는 계열사들의 이 지속적인 출자로 인해서 좀 재무적 부담이 커졌다라는 평가를 내리고 있어서 앞으로 좀 이 종목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뭐 안 좋은 얘기도 들어왔고 평가도 그렇게 낮춰졌고 마음고생이 좀 심했을 것 같은데 나름 또 항변을 할 말도 할 것 같아요. 어떤 입장인지 AJ 네트워크스 어떤가요? 예. 네, 일단 AJ 네트워크스가 오늘 관련해서 이제 AJ 셀카 매각설에 관해서 이제 조회 공시 요구에 대해서 이제 자기네가 중장기 사업 역량
역량 강화와 그리고 재무 건전성 제고 방안의 하나로 AJ셀카 지분 매각을 검토 중이긴 하지만 아직 구체적으로 확정된 사안은 없다. 그래서 한 달 뒤에 다시 재공시를 하겠다라고 밝힌 상태인데요. 앞으로는 AJ네트워크스가 이제 모빌리티 등 실적이 저조한 이 사업 부문을 매각하거나 구조조정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상태고요. 그리고 특히 계열사 AJ파크 신규 투자자 유치 등을 통해서 이제 재무구조 개선을 하겠다라고 밝힌 상황입니다. 하지만 증권가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해서 AJ네트워크스도 역시 경기 악화가 불가피하다라는 점에서 계열사를 중심으로 좀 모니터링이 꾸준히 이루어져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특히 그리고 긍정적인 영향과 부정적인 영향을 모두 고려를 했을 때 부정적인 영향이 조금 더 클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좀 꾸준히 이와 관련된 뉴스들을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AJ셀카 지분 매가 아직은 몰라요. 한 달 뒤에 보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고 뭐 부정적인 인식과 전망과 평가가 있는 거 조금 더 지켜보세요. 고칠게요. 이렇게 나오나 봅니다. AJ네트워크스의 내부 사정도 저희가 알아봤습니다. 현재는 15% 넘는 급등세를 보이고 있어요. 오늘 상한가를 가기도 했네요. 상승폭을 줄여내면서 15% 오래간만에 급등세. 왜 그렇나 봤더니 뭐 나름 이유가 있었습니다. 참고해 보시고요. 자, 이제 이슈메이커 세 번째 종목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자님. 네, 세 번째는 이데일리에서 꼽은 이제 한샘 종목 가지고 나왔는데요. 네. 한샘은 제가 출입을 또 하기도 했었고 최근 코로나 특수와 더불어서 좀 부동산 규제로 반사이익을 볼 것으로 기대된다라는 분석 때문에 오늘 선택을 또 해왔습니다. 네, 요 한샘이 최근 많이 거론이 되더라고요. 네. 부동산 정책 나오고 맞아요. 이게 또 수혜주로 분류가 네. 되더라고요. 자세하게 좀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번에도 저희가 한번 짚어봤는데 최근에 이제 집을 꾸미는 분들이 늘어나면서 네. 이제 홈코노미의 수요도 굉장히 증가를 했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실제로 소파 등 거실 가구를 좀 교체하는 수요가 늘어났다고 하고요. 그리고 재택근무나 온라인 수업을 위해서 뭐 책상이라든지 의자를 바꾸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졌다고 해요. 그리고 집밥을 먹는 횟수가 또 늘어나면서 주방 가구 구매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하는데 여기와 더불어서 특히 부동산 규제 정책이 지난달 17일에 발표가 되는데 이를 계기로 이제 가구주들이 좀 다시 한번 움직임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보통 부동산 거래를 위축시키는 규제가 나오면 주가가 좀 떨어지기 마련인데 이번에는 이제 투기 과열지구 재건축 조합원으로 이제 아파트 분양을 받으려면 2년 이상 거주를 해야 된다는 조건이 붙게 되면서 가구주들이 주가가 상승을 하게 됐고요. 이제 증권가들은 이제 가구주의 실적 개선이 이뤄질 것이다라는 전망 또한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 목표 주가를 상향하는 리포트들도 내놓고 있기 때문에 관련 좀 종목들의 움직임도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게 또 중요한 그런 핵심 재료가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 20년 이상 된 그 노후화된 주택이 587만 호가 된대요. 이게 전체의 한 54%가 된다라는 건데 그래서 인테리어뿐만이 아니고 전부 고쳐서 써야 된대요. 그렇죠, 그래서 리모델링 수요는 더 늘 것이다라는 가능성이 언급되고 있다고 합니다. 참고해 보시고요. 또 한샘에서 주목해야 할 이슈는 뭐가 있을까요? 특히 예. 한샘에서 주목을 해봐야 될 게 리하우스 사업을 리하우스요. 보면 될 것 그쵸? 같은데요. 리하우스라고 하면은 이제 가구나 소품뿐만 아니라 이제 바닥재나 뭐 창호, 조명 등 이제 전체적으로 리모델링을 해주는 사업을 말을 하는데요. 특히 이제 한샘 같은 경우에는 국내뿐만 아니라 중국에서도 앞으로 이제 가구 사업보다는 리하우스 사업에 더 많은 신경을 쏟겠다, 박차를 가하겠다라고 입장을 밝힌 상태고요. 더해 오프라인 영역을 넓히고 있는 이케아와는 달리 한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언택트 트렌드에 발맞춰서 앞으로 온라인몰을 강화하겠다라고 계획을 밝힌 상태입니다. 특히 그리고 이 외에도 한샘은 예전에 여성과 관련된 문제가 한번 터진 적이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내부적으로 굉장히 여성 직원의 복지를 많이 늘리고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신경을 좀 많이 쓰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기업의 이미지를 좀 탈바꿈하기 위해서 노력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네. 이와 관련해서도 좀 확인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요즘은 또 뭐 그런 부분 이제 SNS 많이 또 그런 부분으로 고발 그렇죠.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이미지 참 기업 쪽에서는 신경을 써야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가 들어오고 있고요. 기관 쪽에서 5거래 연속 매수율은 보이고 있고 한샘이 오늘 52주 신고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장중에 96,900원 선까지 올라가고 현재 주가 95,000원이네요. 어제 대비 5.2% 강세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이슈메이커 세 종목 만나봤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 시네코리아 황진영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잠시 후 증권사 스타 PB 출신의 차영주 소장과 함께 오늘 시장 전반적인 맥을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색다른 시선 느끼실 수 있습니다. 아울러 저희가 전해드린 투자 정보 잘 활용해 보시고요. 그 결과는 시청자 여러분의 몫이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해드립니다. 네, 증권사 스타 PB 출신의 와이즈 경제연구소 차영주 소장과 함께합니다. 소장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예. 매일매일 시장의 맥점을 색다른 시선으로 봐주시고 계십니다. 자, 이번 주 어느덧 금요일인데요. 최근에 이제 뉴욕 시장과 동조화되는 흐름들을 보이고 있잖아요. 예. 오늘 시장 역시 상승 출발했습니다. 그리고 예. 현재 장도 이어가고 있는데 오전 장은 특히나 어떤 점이 중요 포인트였다고 보세요? 일단은 지금 예. 시장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번 주 어제, 그러니까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는 전강 후약의 모습들을 보였었습니다. 따라서 아침에 좀 강했던 모습이 오후 들어서 그 탄력이 떨어지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죠. 하지만 어제 목요일장은 오후 들어서도 오히려 강한 모습들을 좀 보여줬는데요. 오늘 뉴욕 시장 같은 경우 독립기념일로서 휴장을 합니다. 예. 따라서 뉴욕 시장에 대한 바로미터가 없는 그런 상황에서 국내 시장 같은 경우 오전에 일단 조금 강보합권에 시작했다가 코스닥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까지 진입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죠. 하지만 다시 그것을 딛고 오히려 코스닥 같은 경우 지금 코스피는 0.4% 올랐지만 코스닥은 0.8%가량 오르면서 전반적으로 강한 흐름도 좀 보여주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일단 지난주, 그러니까 이번 주죠. 이번 주 뉴욕 시장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한 4% 정도 올랐습니다. 하지만 국내 시장 같은 경우는 거의 보합권에서 머무르면서 뉴욕 시장 대비해서 오름폭이 상당히 적었었던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최근에 이러한 가운데서도 개별성 종목들, 그러니까 일부 테마성 종목들이 강하게 올라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인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SK 바이오팜이 이번 주에 상장을 하면서 전반적으로 제약바이오에 대한 긍정적인 흐름들 보여줬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한한령 해지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것으로서 대중국 소비 관련주들이 또 한 차례 오르내린 그런 모습을 보였죠. 여기에 정부의 뉴 그린 정책에 힘입어서 그리고 테슬라의 판매 호조에 힘입어서 2차전지 관련주들이 오른 그런 한 주였다라고 종합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오늘도 여전히 시장에 있어서 그러한 흐름들은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가장 먼저 살펴볼 수 있는 게 대중국 소비 관련주들 중에서 화장품 관련주가 강하게 올라가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특히 코스맥스와 한국 콜마 등 그 ODM 업체들이 전반적으로 강한 모습들을 현재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들 ODM은 잘 알다시피 OEM과는 다르죠. OEM 같은 경우는 단순하게 하청을 받아서 물건을 만드는 거지만 ODM은 개발서부터 생산까지 하고 브랜드 이름만 하청을 준 쪽에 브랜드만 붙이는 거기 때문에 ODM 같은 경우는 기술력을 갖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특히 우리나라 코스맥스나 한국콜마 같은 경우는 중국 로컬 업체들의 ODM 제품들을 많이 생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살펴볼 특히 한국콜마 같은 경우는 북경콜마라는 자회사를 가지고 있고요. 이러한 것들이 현재 그 중국 시장에 있어서 한한령과는 상관없이 원활한 매출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모습들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여기에 이제 미국에도 또 진출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한국콜마가 좀 당분간 상승 흐름들을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잠깐 차트를 보게 된다면 차트가 상당히 좀 특이한 모양을 좀 펼쳐지고 있다. 저는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현재 지금 이번 주에 길게 거의 4만 8천 원 부근까지 가격이 형성이 됐다가 다시 지금 4만 원대 추입까지 밀렸죠. 그러면서 대량 거래가 있었습니다. 이 대량 거래량은 여기서 꼬리를 달았던 본 같은 경우는 이제 물려 있다라고 표현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4만 5천 원 이상에 사신 분들은 지금 입장에서 본다라면 대략 한 10% 내외의 손해를 보고 있기 때문에 추격 매수에 따른 후회가 조금 좀 되는 부분들이죠. 그러한 물량들이 올라갈 때마다 매물벽이 되고 있고 이러한 매물벽을 뚫어줘야만 올라갈 수 있는데 지금 현재 매물이 그렇게 강하게 나오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현재 물리셨던 분들이 그냥 마음 편히 좀 지켜보자. 언젠간 올라갈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좀 지켜보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한국콜마 같은 경우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두 번째 오늘 또 특징 종목은 시장에 있어서의 제약바이오의 하락.
이런 부분들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물론 SK 바이오팜이 전반적으로 봤을 때 시장에서 오늘도 여전히 상한가를 기록하면서 시총이 13조를 기록하는 기염을 토하고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시장에서 봤을 때 오늘 셀트리온이라든지 삼성바이오라든지 이런 쪽들이 하락세를 좀 나타내고 있다는 거죠. 특히 삼성바이오 같은 경우 오늘 전반적인 시세 흐름이 상당히 약한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의 2% 가까이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는데 차트상 역배열로 전환된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여진다면 우리가 그동안 기대를 가졌었던 SK 바이오팜 상장에 따른 제약바이오 섹터들에 대한 흐름들은 당분간 좀 기대가 꺾이는 것들이 아니겠는가. 특히 우리가 염두에 될 것은 이번 주 초에 나왔던 미국계 헤지펀드에 있어서 한국의 제약바이오를 콕 집어서 좀 고평가돼 있다. 지금 제약바이오가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나라가 올 들어서 벌써 60%가 넘게 올랐습니다. 대표적인 주자가 삼성바이오죠. 이런 것들이 차트가 꺾였다라고 한다면 당분간 조정이 좀 예상이 된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동안은 이제 전강 후약 일중의 흐름이 그랬는데 그렇습니다. 이게 살짝 바뀌었으면 하는 바람. 오늘은 뭐 전강 후 강으로 끝났으면 하는데.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그래요. 한 주를 이제 마감해야 되는 시점입니다. 다음 주 전략을 세워야 되는데 어떻게 오후장은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준비를 해볼까요? 일단 오후장 오늘 장이 그렇게 지금 강하다라고 표현하기에도 좀 애매한 상황이죠. 물론 코스닥 같은 경우 마이너스를 돌아섰다가 8%까지 0.8%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나름대로 강한 듯한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는 있습니다만 현재 지금 1% 넘는 상승률을 보이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강하다 이렇게 표현하기엔 다소 좀 어폐가 있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약하다 이렇게 또 표현하기에도 상당히 조금 좀 곤란한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어찌됐든 지금 현재 강한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현재 지금 나름대로 2200선, 750선 이상 여기서는 차익 매물들이 출회가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얼마큼 잘 버텨낼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이 관건이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지금 시장에 있어서는 개별 종목 장세가 펼쳐지고 있다. 따라서 수익률이 차별화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결론적으로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오후장 공략주로서는 OCI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OCI 같은 경우 현재 정부 정책의 뉴딜 그린 정책의 수혜를 볼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이러한 부분들에 따라서 정부 정책 수혜주로서 최근에 각광을 받고 있는 모습들이죠. 차트상 지금 35,000원대의 바닥을 찍은 다음에 전형적으로 상승세로 전환한 모습들을 현재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거래량이 늘면서 계단식 상승 그리고 모든 이동평균선이 모였기 때문에 여기서 120일 이동평균선만 뚫어주게 된다면 추가적인 상승 여력은 충분히 열려 있다. 여기에 덧붙여서 지금 유가가 어느덧 40달러까지 올라왔어요. 유가가 상당히 가파른 상승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유가가 올라간다라면 신재생 에너지들에 대한 기대감이 또 상존하게 되죠. 이런 것들에 대한 그 부분까지 맞물리면서 단기 트레이딩 공략주로서 OCI를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수가는 현재 가격대에서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 목표가는 45,000원 1차적인 120일 이동평균선 저는 뚫을 것으로 봅니다만 일단 10% 정도 내외에 트레이딩 관점에 접근이 유효할 것으로 보여지고 손절가는 4만 원을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개별 종목 장세입니다. 그래서 종목을 정말 잘 건드려야 되는 것 같고 그렇습니다. 일부 현금 비중 갖고 계신 분들도 적기에 그 차영주 소장의 색다른 시선을 보시면서 관심주 공략 잘 해보시면 수익이 잘 났으면 좋겠습니다. 7월장은 그런 기대를 갖고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노력해보겠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또 도움 받으셔서 네. 고맙다라는 말씀도 전해주시고 계십니다. 자, 이렇게 한 주간의 흐름들 쭉 저희가 매일매일 봐드렸습니다. 와이즈 경제연구소 차영주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주식공장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1시 20분 정도 지나가고 있고요. 이제 세 번째 관심주 공장 코너만 남겨두고 있습니다. 샵 3772로 소통하고 있습니다. 저희 이후에 뵐게요. 잠시만요.
네, 이제 주식공장 세 번째 관심주 공장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요, CNP 미디어 이재준 대표와 함께합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7월 좀 왔다 갔다 하는 변동성 장세도 있었고 코로나19에 대한 뭐 우려감도 있었고 개인적으로 어떻게 보셨어요? 이 한 주간 총평을 좀 해보자면? 7월이요? 네. 저는 6월 달까지 많이 좋아서 네. 7월 달에는 좀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기대가 좀 했거든요. 이어지지 않을까? 예, 좋지 않을까. 네. 과거에도 7월에는 보통 통계적으로 좋지 않은 달로 많이 인식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이 통계적인 거에 대한 한번 신뢰를 믿음을 가져보자. 근데 예. 초반에는 그렇게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예. 이 미국의 이 경제 지표 나오는 부분들과 그리고 삼성전자가 다음 주에 있을 이제 잠정 실적 그러니까요. 실적 이제 발표들이 시즌 되잖아요. 생각보다는 좀 더 잘 나올 수 있을 것이라는 그런 기대감 때문에 네. 뭐 증시 자체는 크게 무너지지 않고 현재 잘 버티고 있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요. 이 힘이 쭉 가야 될 텐데 모름지기 뭐 사람이나 시장이나 뭐든지 뒷심이 좀 필요하지 않나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각 경제 채널에 관심주 모아봤습니다. 납품된 상황 보고 드릴게요. 함께 만나보시죠. 네, 이데일리 TV, 한국경제 TV, 매일경제 TV, MTN의 관심주를 모아봤습니다. 네이버 보이시죠? 이게 이데일리 TV와 한국경제 TV가 공동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테슬라에 공급하는 원통형 배터리 생산 늘린다라는 소식 LG화학 선정이 됐는데 한국경제TV와 MTN이 공동으로 분석을 했더라고요. 이외에도 이데일리 TV가 웹젠, 시노펙스, SO일, DPC, 한국경제TV가 나노엔텍, ISC, 셀트리스케어, 램테크놀러지 선정했고요. 매일경제TV가 아모텍, 안트로젠, 휴원스, KMW, MTN이 코스메카 코리아, 두산 인프라코어, 넷게임즈 등등을 분석했습니다. 네, 이재준 대표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대표님, 1위 채널 좀 골라주시죠. 네, 예. 1위 채널을 오늘 머니투데이로 선정을 했습니다. 네. MTN 선정을 했는데요. 예. 오늘 제가 가지고 온 세 종목이 다 MTN 여기에 종목이 다 있었어요. 예, 그래서 오늘 1위 종목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네, 그 세 종목의 공통점은 뭐였어요? 뭐 공통점은 일단은 네. 실적 개선, 실적 모멘트 이제 어닝시이다 보니까 1분기 대비했을 때 2분기 실적 개선이 기대할 수 있는 네. 종목 및 섹터 위주로 해가지고 네, 네. 선별을 하다 보니까 일단 MTN 종목들이 그래요. 다수가 있다 보니까 예. 선정을 하게 됐습니다. 마지막 채널은요? 마지막 채널은 오늘 예. 사실 채널. 좀 결정하기가 어렵긴 한데 예. 오늘은 뭐 1등보다는 그냥 다 전체 다 2, 3, 그래요? 세 개의 채널 다 2위로 비슷비슷하게? 비슷비슷하기 때문에 네. 오늘은 그냥 꼴등 없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MTN이 두각을 보였다. 이렇게 네, 정리를 그렇게 해볼 수 정리를-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첫 번째 관심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MTN에 다 몰려 있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이 중에서 골라봐야겠네요. 네, 첫 네. 번째 종목은 코스메카 코리아입니다. 코스메카 코리아가 일단 ODM 화장품 전문 업체인데요. OEM은 아시다시피 주문자가 레시피를 주면은 이거 이렇게 해서 좀 만들어줘. 네. 그러면 생산자가 그거에 맞게 이제 만드는 걸 OEM이라고 하죠. 예. 근데 ODM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거 설계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아예 제조업자, 생산자가 설계부터 개발까지 그래서 생산까지 다 하는 겁니다. 다 해줄게. 그리고 예. 마지막에 유통만 따로 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그게 ODM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OEM 같은 경우에는 설비가 없는 이런 조금 부족한 부분에 있어서 많이 사용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ODM 같은 경우는 풀 패키지로 가기 때문에 네. 원가상 조금 관리할 수 있는 절감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ODM 방식을 많이 채택하는 회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코스메카 코리아는 최근에 기능성 화장품 쪽으로 많이 이제 좀 진출을 하는 부분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요. 최근에 항노화 관련된 화장품, 이제 노화를 좀 방지할 수 있는 거랑 그다음에 주름에 대한 개선, 이 기능성 화장품으로 해가지고 계속해서 특허 진행이든지 개발 진행에 대한 부분들을 회사에서 자꾸 이제 공시를 하거나 그런 분들 기사로 많이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고령화에 대한 부분들은 테마로 하나 가지고 가겠다 이런 뜻이겠죠. 근데 화장품 시장이 아무래도 가장 큰 시장은 아시다시피 중국입니다. 중국이죠. 예, 중국이죠. 예. 그런데 중국에 이 코스메카 코리아가 공장이 있어요. 네. 근데 공장이 있는데 작년에 오프라인 위주로만 했습니다. 작년이랑 올해 초까지. 그래서 오프라인으로 하게 되다 보니까
굉장히 수익률이 마진이 안 나왔어요. 영업이익률도 많이 떨어졌었습니다. 고정비 부담. 고정비가 많이 들죠. 왜냐면 아무래도 오프라인이면 월세 내야 되겠죠. 그다음에 인건비 들어가겠죠. 그럼 이것저것 관리비 들어가겠죠. 고정비 부담이 많이 있다 보니까 이 영업이익률이 5% 정도밖에 안 돼. 한 자릿수가 굉장히 미미한 정도밖에 안 나오고 있었어요. 네. 근데 얘네가 지금 시대가 코로나가 발생하니까 온라인으로 빠르게 해야겠다. 그러다 보니까 이커머스 쪽으로 빠르게 진출을 했습니다. 그렇게 예. 빠르게 전환이 가능했네요, 또.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하나의 경영진의 어떻게 보면은 예. 능력인 거죠. 역량이라고 그러네요. 볼 수 예, 있겠죠. 예. 그래서 저도 이런 모습을 보니까 저도 회사를 경영하고 있지만 저도 발빠르게 좀 대처를 해야겠구나. 이게 바로 위기를 기회로 살린 그런 기업일 수 그쵸. 있겠네요. 오늘 예. 오프닝에서 나왔던 그런 느낌. 그런 예, 느낌인가요? 예, 예, 예. 그래가지고 일단 그런 부분에서 발빠르게 대처하고 손세정제 쪽으로 많이 했어요. 근데 이 손세정제는 한 번 사면 좀 오래 쓰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근데 이게 뭐 금방 끝나는 게 이 세정제라는 느낌이 단순히 코로나 때문에 씻는 게 아니라 뭐 미세먼지 때문에도 닦을 수도 있고 네. 이 계속해서 우리가 앞으로 이 계속 사용할 수 없을 수밖에 없는 그런 아이템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이 손세정제 쪽으로 대한 매출이 좀 나오다 보니까 1분기 쪽에서 굉장히 개선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좋아진 게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 중에 ODM 업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미국의 잉글우드 랩이라는 그 회사를 인수를 했습니다. 예. 그 미국의 화장품 ODM 업체인데 그래서 코스메카 코리아가 ODM을 다 하는구나. 이렇게 좀 해석을 하실 수 있고요. 그래서 잉글우드랩이나 미국 시장 진출에 대한 부분이 충분히 있고 결국은 이 화장품은 우리가 솔직히 말해서 경기 민감 섹터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아무래도 경기가 좋지 않으면 화장품에 대한 구매력도 많이 떨어질 거고요. 그러면 그만큼 소득이 올라가야지 구매력도 증가한다는 그런 부분에서 이 탄력성 자체가 이 수요 탄력성에 대한 부분, 소득 탄력성 자체가 굉장히 민감할 수밖에 없다. 높을 수밖에 없는 업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미국이나 중국의 경기 지표가 좋아지고 있다는 부분들이 조금씩 보이고 있고요. 그다음에 중국에서 하나의 또 큰 이슈가 있었죠. 며칠 전에. 바로 한알령 해제에 대한 기대감입니다. 네. 그런 부분들로 봤었을 때는 이 코스메카 코리아에서에 대한 어떤 그 이슈나 테마들과 같이 실적도 조금 더 드라마틱하게 좋아질 수 있는 부분까지 본다면은 굉장히 좀 회사가 좀 외형적으로 커질 수 있다 보고 있고요. 예. 차트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차트상으로는 이 이평이 다 수렴되어 있는 구간이고 그리고 6월 30일 날 대량 거래가 터졌습니다. 대량 거래가 한번 펑 터지고 나서 터졌네요. 예, 윗꼬리가 달고 나서 지금 내려오는데 보통 윗꼬리가 달면은 윗꼬리가 달면은 보통 메우는 부분들이 굉장히 상대적으로 많아요. 최근에 옛날과 다른 게 옛날에는 윗꼬리가 달면은 밑에서 받아주는 물량들이 세서 그런 부분들에서 하방 경직이 있다고 해서 오히려 윗꼬리의 이 망치형이라고 하죠. 망치형 캔. 망치형. 예, 윗꼬리가 예. 달리면은 예, 망치형. 예. 망치처럼 예, 생겼잖아요. 예. 그리고 윗꼬리가 달리면은 영망치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망치형 캔들을 좋아해서 이렇게 접근했던 방식이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영망치형을 해가지고 거래량이 터졌었을 때 위에 매물을 소화하고 점차적으로 가벼워지게 만든 거.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지금 주가 수준에서는 좀 더 업사이드 측면, 2분기 실적까지 좀 봤었을 때 굉장히 업사이드 측면은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 이익 체력이 되게 안 좋았잖아요. 그러다가 정상 궤도로 진입하고 있는 순간에 우리가 이걸 이제 보는 것 같아요. 앞으로의 모멘텀도 있다라고 말씀하셨고 현재 주가가 그러니까 한 52주 신고가는 작년 이맘쯤이었잖아요. 네. 딱 1년 전. 예. 네, 그때 21,000원이었고 현재 12,000원. 한참 따라가야 되는데 어떻게 보세요? 그렇죠. 예, 예. 일단 일봉상으로 봤었을 때는 14,000원 선이 단기 저항선이어서 단기 저항선을 일단 기본적으로 좀 뚫고 간다는 게 보이고요. 주봉이나 월봉 봤었을 때는 아직까지 하단 국면이 있습니다. 이제 턴하는 부분들이 나온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중장기 투자적인 측면에서는 굉장히 조금 아래에서 좀 받아갈 수 있는 부분, 아래에서 좀 매수할 수 있다라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어서 일단은 단기적으로 봤었을 때는 2분기 실적에 대한 이슈를 좀 접근을 보고 모멘텀을 보고 왔었을 때는 14,000원 돌파 시에는 조금 비중을 일부 좀 줄이는 부분으로 좀 대응을 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경기 민감주에 해당된다라는 화장품, 기능성 화장품, 여러 가지 뭐 중국 관련 OEM, ODM 업체 설명까지 쭉 들었습니다. 예. 코스메카 코리아 화장품 관련주로서 앞으로의 성장 탄력과 주가 회복의 흐름들 주시하시면서 보시고요. 자, 이제 두 번째 관심주 가볼 텐데 뭘 골라볼까요? 두 번째는 이제 게임주를 네. 했는데 제가 이제 게임 회사들을 여러 군데를 탐방하면서 느꼈던 점은 뭐냐면은 게임 회사들은 굉장히 광고비가 많이 들어가는구나. 광고비, 예, 마케팅비 뭐 이런 그렇죠. 거나, 네. 우리가 보면 지하철이나 어떤 버스의 5개 대면 광고, 5개 광고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보면은 보통 연예인급들, A급들이라고 하면은 네. 한 100억 정도 들어가더라고요. 100억이요? 네. 근데 이게 사실 이게 보게 되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보통 투자하는 이유는 그 회수할 수 있기 때문에 광고비를 쓰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부분들에서 100%라는 건 없죠. 근데 상당히 이 게임 업종들이 영업이익률이 좋은 이유는 뭐냐면은 감가상각비가 거의 안 나가요. 네. 대신에 그 원가 측면에서는 이 광고비 쪽 관련된 부분이나 이 판관비, 마케팅비 이런 부분들 그리고 인건비도 고정비 베이스가 거의 큽니다. 그러니까 예. 개발자의 역량이 제일 중요한 게 게임 업종입니다. 그렇죠. 개발과 그리고 퍼블리싱을 능력할 수 있는 마케팅 능력이 있다. 그러면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게임주들이 좀 많이 좋은 부분들이 있고 신작에 대한 것들을 항상 개발하잖아요. 근데 개발 기간이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책방 가면은 게임에 대한 일정 부분 그렇게 고급 기술이 아닌 조금 이제 기술이 떨어지는 부분들에서 게임 개발에 대한 그 책들이 되게 많아요. 그만큼 진입장벽이 낮을 수도 있다는 거겠죠. 그만큼 그러한 부분들에서 나중에는 치킨 게임이 될 수 있고 이익률이 훼손될 수도 있다라는 부분들은 있는데 어쨌든 내 게임즈를 갖고 온 이유는 뭐냐? 이 회사가 2015년에 히트라는 이 RPG 게임으로 갖고 히트를 쳤습니다. 그렇게 됐고 두 번째 오버 히트라는 걸로 해서 또 히트를 쳤어요. 근데 히트라는 게 누적 그 다운로드 수가 2,500만 정도. 이름을 잘 지었네요. 예, 그러니까 주가에도 좀 히트가 쳤으면 좋겠는데 예. 제 바람은 근데 여튼 그 부분에서 이 지금 최근에 V4라는 그 게임을 갖고 V4? V4라는 예. 보면은 지하철 타시는 후에 스크린 도어 있는 데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은 V4 광고가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 일단 V4로 해서 굉장히 또 선방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코로나19 때문에 집에 있는 시간들이 오래되다 보니까 머무는 시간이 오래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로 해서 게임에 대한 부분들이 이슈가 있었는데 이게 작년에 출시. 그렇죠. 작년에 출시했죠. V4가. 예. 그래서 이 1분기 때 굉장히 좋게 나왔고 예. 이게 보통 그 구글 이제 게임 순위가 있잖아요. 근데 거기서 한 6위 정도에서 7위 정도라면은 매출이 보통 1매출이 2억에서 3억 정도 발생을 합니다. 하루 매출이 2억, 3억 나와요? 2억, 3억. 그러니까 6위에서 7위하면. 네. 근데 1위 정도 하면은 보통 한 15억에서 15에서 20억 나와요. 예. 그러니까 그 부분을 좀 파악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얘네가 그래서 보니까 이 네. V4 때문에 1분기 때 2, 3억을 매출하니까 단순하게 계산을 했었을 때 2억을 매출한다고 보수적으로 가정을 하고 30일이라고 예정했을 때 월별 매출이 60억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분기로 따졌을 때는 한 180억 정도 나오거든요. 예. 그래서 올해 1분기 매출이 한 197억이 나왔어요. 그리고 영업이익이 50억이 나왔습니다. 그 부분이 다 뭐냐면 V4 때문에 굉장히 선방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이 회사가 일본과 중국을 제외한 V4가 그 미국을 포함해서 150개국의 글로벌 사전 예약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모바일 경우에도 홍콩이나 마카오 쪽 일본을 제외해서는 글로벌 지역이 출시한 이후에 첫 분기에 일매출이 3억 4억 나왔거든요. 3억, 4억. 예. 그렇기 때문에 2분기 수준도 상대적으로 지금 순위를 보니까 한 6위 정도 나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2분기 매출도 1분기와 비슷한 수준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1분기 때 워낙 좀 좋게 나왔거든요. 2분기 때 꺾이지 않은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일단 그런 부분에서 보수적인 수치로 봤을 때 2, 3억인데 보수적인 수치가 아니라 조금 더 잘 나오는 강하게 나올 수 있는 스트롱 시나리오로 봤었을 때는 이 한 5, 6억까지 나올 수 있다. 그러면은 매출로 봤었을 때는 5억까지 계산을 하면은 월 매출 150억이면은 뭐 분기 매출 400억까지 찍을 수 있다라는 거겠죠. 450억까지. 그런 부분들로 봤었을 때는 넷게임즈에 대한 이 신작 V4에 대한 향후에 대한 그런 기대감이 계속
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 하반기에 이 일본 쪽의 서브컬처 장르인 프로젝트 이 MX라고 RPG 프로젝트로 하는 이 신작 게임이 출시를 할 예정입니다. 일본 쪽에 신작 게임 이슈가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도 좀 같이 갈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원래 이 회사는 넷게임즈가 넥슨이 히트가 잘 됨으로 인해서 넥슨이 자회사로 편입을 했거든요. 인수를 하면서 그러면서 넥슨 코리아 쪽 관련된 부분에서 퍼블리싱에 대한 부분들을 맡아주고 있어요. 얘네는 개발에만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한 부분들로 인해서 시너지 효과가 날 수 있고 그러니까 넥슨에 인수돼서 자회사로 편입된 상황이죠. 네, 그래서 상황이죠. 예, 그렇기 예. 때문에 지금 이 예. 회사들은 앞으로 지금 웹젠이 전민기적 2로에서 판호가 맞아요. 개방이 됐잖아요. 그래서 또 그때 게임즈가 예. 확 올라가고 오늘 그렇죠. 일부 차익 실현 매물 나오던데. 예, 근데 넷게임즈는 이제 그것도 이슈로 인해서 올라간 부분들이 있는데 얘는 지금 계속해서 순항하고 있고 매출이 순항하고 있고 이 하반기에 신작 게임에 대한 이슈도 있기 때문에 예. 그러한 부분들과 같이 한알령에 대한 이 전체적인 업황 센티멘털에 대한 개선 부분까지 보면은 좀 삼박자가 잘 맞지 않나. 네. 그래서 일단 주가적인 측면을 봤었을 때는 이제 그 7월 달에 보면은 3일 날 9,100원. 그러니까 지금 최근에 6월 3일이네요. 바로 한 달 전에 윗꼬리가 또 크게 달았습니다. 제가 아까 윗꼬리 영망치 달면은 이게 그 메워서 가는 부분들이 있다고 다시 얘기를 드렸잖아요. 이 패턴이 캔들이 지금 다 메워지면서 다시 전고점까지 올라왔거든요. 그리고 이제 만약에 여기에서 거래량이 한 번 더 터지게 된다면은 시세 자체는 완전히 상승으로 좀 전환할 수 있는 이 저항 라인을 강하게 뚫었었을 때는 그 라인이 지지선으로 바뀌게 됩니다. 예. 기술적으로 봤었을 때 그렇게 봤었을 때는 일단 추세가 완전히 상승 추세로 전환할 수 있는 충분하게 정배열로 갈 수 있는 부분들이 나올 수 있을 것 같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래요. 뭐 V4에 대한 기대감이 일단 있습니다. 1매출 2억에서 잘하면 5억까지 찍을 수 있다. 이런 부분 말씀 주셨고 1분기 이어서 2분기 바통도 잘 이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더 넘어가 볼까요? 네, 세 번째 종목은 두산 인프라 코어고요. 두산 인프라 코어요? 두산 예. 인프라 코어가 보면은 이 굴삭기 시장 같은 경우에는 해외 업체 중에서 중국 시장 내에서 현재 1등입니다. 그리고 중국 업체까지 합하면은 5위 정도 됩니다. 예. 그렇게 정도 되는데 이 두산 인프라 코어 같은 경우 굴삭기가 현재 마켓시어가 7%대가 되는데 그 코로나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굴삭기 판매량은 증가를 했어요. 그런데 그 이유는 뭐냐면은 아무래도 중국과 미국의 공통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혹시 정책 중에 아시는 정책이 있으신가요? 굴삭기, 인프라 투자? 그렇죠. 예. 그 두 개의 인프라가 맞물렸습니다. 예. 인프라 투자 정책에 의해서 일상 굴삭기 시장이 굉장히 좋아진다라는 거가 네, 있고요. 네. 그리고 건설업이나 굴삭기가 잘 판매된다라는 거 봤을 때 건설업 경기 지수를 많이 봐야 돼요. 예. 경제 지표를 봐야 되는데 일단 신규 주택 판매에 대한 부분들도 미국이 증가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그 취업 인구, 건설업 쪽의 취업 인구 수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경제 지표 자체가 굉장히 좀 양호하게 바뀌고 있어요. 네. 그런데 중국이 먼저 그런 부분들이 좋아졌고 미국이 따라가는 부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코로나19를 먼저 좀 극복해서 가동을 했기 때문에 그러한 이슈로 인해서 두산 인프라 코어에 대한 부분들이 상당 부분 주가가 많이 올라간 건 사실인데 그리고 또 하나의 이슈가 있었죠. 지금 상당 부분 반영했던 부분이 뭐냐면 바로 두산 인프라 코어 매각 이슈입니다. 네, 뭐돈 되는 거 다 팔자. 예, 근데 제가 두산이 뭐 보통 매각을 하는 입장에서는 언제 매각을 하냐면은 보통 우리 회사가 잘 됐었을 때 파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다른 안 좋은 데를 다 메워요. 그런 예. 안 좋은 부분을 다 땜빵을 해요. 그렇게 해가지고 알짜 기업들을 좀 매각을 하려고 하는데 이런 지금 두산 인프라 같은 제가 봤을 때는 매각 금액이 굉장히 높을 거예요. 제가 앞서 뭐라고 말씀드렸냐면은 굴삭기 판매가 증가를 하고 있다고 했죠. 두산 인프라는 굴삭기 많이 팔면 되게 좋은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건설업 경기가 굉장히 민감할 수밖에 없는데 인프라 투자나 그런 부분들로 봤을 때 지금 펀더멘털적인 측면에서는 상대적으로 재무제표의 이 수치들이 굉장히 좋아질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인프라코어 만약 매각까지 완벽하게 성사가 된다면은 예. 이 6월 17일에 8,530원은 돌파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래요? 지금 예. 수준이 21선 눌림목이거든요. 6,700원. 그렇게 봤었을 때는 눌림목 매수로서 상당히 좋은 구간이고요. 8,500원 돌파해가지고 10,000원까지는 좀 볼 수 있는 종목이지 않을까라고
라고 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6월 17일 날 52주 신고가 8,530원 선까지 가는 흐름들이 있었습니다. 현재는 6,710원 선이고요. 눌림목 이용해서 매수 전략 펼쳐주셨으니까 저희 그 매매 전략도 잘 판단해 보시길 바랄게요. 두산 인프라코어까지 함께했습니다. CMP 미디어의 이재준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주식공장 항상 열려 있습니다. 주말에도 팟빵과 팟캐스트로 함께할 수 있습니다. 유튜브에서도 항상 열려 있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보다 더 밝은 모습으로 12시 50분에 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